대전 세종연구원의 조경학 박사 서자유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박사님 뵙습니다. 진짜 오랜만인데 네. 그동안 많이 바쁘셨나요? 네. 제가 지난 4월에 나오고 지금 7월 됐으니까 3개월 만에 뵙는 것 같아서 아이고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 죄송하고 퇴근의 동반자 오늘의 기회에 왔습니다. 그동안 연구원 과제도 좀 진행하고요. 네. 답사도 좀 다니고 세미나도 있었고 조금 바빴습니다. 네. 그쵸. 공부하시는 분들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보면은. 네. 항상 무언가 과제를 진행하거나 어딘가 가서 세미나를 하거나 이렇게 늘 연구 중이시던데 이 출장 가신 게 그러면은 놀러 가시진 않았을 테고 정원 행사? 나무 때문이었나요? 네. 제 주제가 제 전공 분야가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 관련 행사가 4월에서 6월 이 봄철과 가을철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바쁘게 여기저기 다녔는데요. 박람회는 고향 꽃박람회, 서울 정원 박람회, 태안 세계 튤립 축제, 그다음에 조경 정원 박람회, 싱가포르 환경 박람회 이렇게 좀 다녔고요. 정원은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랑 해남의 산이정원 이렇게 좀 그 외에도 좀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선생님은 이거를 출장이라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그냥 들을 때는 뭐야 출장을 우리가 막 별로서 놀러 가려고 하는 데를 다 다녀오신 거잖아요. 지금 태안 세계 튤립 축제. 고향 꽃 박람회, 심지어 싱가포르까지 가셔서 해남 산이정원. 와, 진짜 궁금한데 우선 싱가포르, 외국이 제일 궁금하니까요. 여기는 가보니까 어떠셨나요? 여기는 제가 갔던 박람회가 환경 박람회였는데요. 탄소 중립 관련된 어떤 실현을 하기 위해서 연구 분야, 기술 분야, 기계 이런 게 많이 참여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제가 눈에 띄게 조금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청소 로봇이었습니다. 청소 로봇이요? 예, 청소 로봇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모든 부분의 청소가 다 가능하게끔 기계화됐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이런 말씀 들으면 딱 의아한 게 지금 로봇 청소기 집집마다 있는 집들 많잖아요. 근데 청소 로봇이 뭐가 신기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부분별로 유리창을 닦는다든지 물 청소가 된다든지 변기만 청소한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가정에 그냥 이렇게 바닥 청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다 기계화가 됐구나. 심지어 거기 다 애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로봇들이 웃는 표정으로 일을 하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은 지금 청소 노동자분들이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인간이 청소하는 시대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었고 그런 분들이 좀 더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녹지 관리나 화해 재배 같은 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처음에 유리창 닦고 이러는 거는 사실 위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하기 싫고 위험한 것부터 로봇한테 맡기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변기 청소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선생님 생각은 이렇게 로봇이 개발되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일자리가 또 없어지는 거니까 녹지 관리나 화해 재배 이런 정원 산업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게 저희가 할 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원 박람 연구가 일자리하고 또 연결이 되는군요. 다녀오신 곳이 제가 볼 땐 다 좋은 곳인데 일부러 이런 곳만 골라서 다녀오셨나 싶을 정도로 다 좋은 곳인데 여기 미리 가보시니까 여름 휴가철에 여기는 한번 가볼 만하다고 추천해 주실 곳이 있을까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휴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제가 최근에 다녀온 해남 산이정원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산이정원이요? 네네. 산이정원이라는 곳이 해남군의 산이면에 있는 정원인데요. 원래 그 동네가 산이 2개밖에 없어서 산이라는 면이거든요. 선생님 고양시 일산이 산이 하나밖에 없어서 일산이거든요. 원탑이 있었네요. 근데 여기 너무 재밌네요. 산이면이 산이 2개여서 해남에. 그래서 주성산, 상공산 이런 산 2개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중학교 교과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과에 하나씩
등장해요. 주성산과 네. 상봉산이. 네, 그런데 사실 산이라고 하기도 야트막한 100m밖에 안 되는 야트막한 언덕이거든요. 100m요. 네네. 주성산이 100m.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이제 비웃을 만한 그렇죠. 귀여운 북한산 아래에 계신 분들은 그럼요. 100m가 어떻게 네. 산이지 하겠지만 네. 해남은 워낙 평야지대니까 네. 이 정도면은 우뚝 선 산으로 보이겠네요. 네. 주변이 다 평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산이 정원이 생기면서 네. 이제는 산이 정원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로 지금 산이. 부르시더라고요. 네, 산이 정원.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네. 산이면에 생긴 정원인데 산이 네. 정원이라고 이름 붙이니까 산이 네. 정원이 됐다. 네. 그럼 이거는 그냥 산 자체를 정원으로 만든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 사실은 해남에서 만든 신도시 솔라시도라는 신도시에 만들어진 건데요. 네. 이게 전라남도와 B그룹이 민관이 합작한 서남해안 기업도시에서 개발한 신도시거든요. 솔라시도. 네. 근데 그 솔라시도 이름도 되게 예뻐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참? 솔라시도 해서 솔라시도인 줄 알았어요. 네, 그거는 이제 듣기 좋게 솔라시도라고 붙이신 건데 네. 의미가 솔라, 태양, 시, 바다. 씨. 네, 도는 도시.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이곳이 솔라시도입니다. 해남에요. 네네.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햇빛 정원 도시, 네, 자연과 문명이 함께하는 도시를 만들고 있고요. 한 50만 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가 있어서 이곳에서는 지금 신에너지로 이 지역의 인근과 그 솔라시도에서 모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규모인데요. 대략적으로 27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발전이 된다고 합니다. 27만 가구가요. 네. 이 자료가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에 조금 뜰 겁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러면 이게 정원이 아니고 사실은 태양광 도시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전체 규모에서 보면은 네. 태양광도 일부의 면적이고요. 이 전체 도시를 정원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그 취지를 가지고서 만드셨는데요. 여러 가지 요즘 도시들 만들 때에 들어가는 테마들이 다 들어가지만 그중 하나가 생태 도시입니다. 생태 도시. 네. 그래서 이 전체 700만 평의 거대한 이 그 대지에 9가지의 테마 정원들이 담겨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산이 정원이고 대표 정원이기도 합니다. 네. 산이 정원은 말하자면 솔라시도의 대표적인 정원이다. 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정원 하면은 가서 볼 수 있는 생태공원 하면 가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건가요? 그뿐 아니라 네. 정원뿐 아니라 여기 미술관, 카페, 놀이시설, 웨딩홀 이런 게 있어서 웨딩 공간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 여름 휴가 때 가보시면 이국적인 느낌의 힐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해남이라고 하면은 땅끝 마을이 있는 네. 곳인데 여름에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덥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저는 가을에 가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미술관, 카페, 놀이시설, 웨딩 공간 이런 게 다 있는 솔라시도의 산이정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해남이 식물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왠지 여기가 남쪽 나라고 지금 온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특별한 식물과 작물을 키우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드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솔라시도의 산이정원에 가면은 어떤 나무가 자라고 있는지 이곳은 어떻게 해서 생태도시를 만들고 있는지 얘기는 2부에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 조경학 박사 서자유 박사님이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점 샵 0999로 질문 남겨주세요. 랜디 반 워머의 노래죠. Just When I Needed You Most 듣고 2부에서 뵐게요. 우리 1부에서 못다한 얘기를 좀 더 하고 나서 이 토양 온습도 센서로 돌아갈게요. 네. 이게 그 해남이 우리나라 제일 남쪽에 있는 곳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막 열대식물도 자라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역시 기후 방송답게 또 기후에 관한 또 그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게 그 해남이 국토의 최남단에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이 좀 기후 때에 예민하게 변화하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 식물이 자생하는 이런 지역
대를 보고 식생대라고 하거든요. 식생대요. 네네. 근데 이 식생대가 기후 변화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잖아요. 네. 이 북반구의 식생대는 조금 더 시원한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또 아래쪽에 있는 저지대에 있는 식생들은 더 이렇게 북쪽으로 북쪽이 아니라 더 위도가 높은 더 위쪽으로 올라오고요. 네, 올라오고 고지대로 이동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 북쪽으로는 한 150km 이동을 해야 되고 많이 올라가네요. 네, 고도로는 한 150m 정도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위로는 한 150m 올라가고 네. 북쪽으로는 한 150km 네, 나아가고 맞습니다. 1도가 오르면요. 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쉽게 수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네. 수원의 식생대가 이제는 북한의 황해도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갈 수가 없으니까 네. 1도만 상승해도 네.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이 식물들을 더 네, 이상.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이명 같은 경우는 높은 산이 100m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산이 없는. 진짜 그렇네요. 그렇게 제일 되는 높은 거죠. 산이 101m인가 100m인가 네.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위로 150m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식물들은 더 못 자라는 거네요. 거기서. 그렇죠. 식물 자체가 더 안타까운 거는 동물은 이동성을 가지지만 네, 맞아요. 식물은 이동성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어떤 인위적인 이동이 되지 않는 한 그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거의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좀 극단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산이정원에서도 이 최남단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지 못했던 좀 열대 온대 식물들을 많이 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자니아나 율마, 아마릴리스, 애플구아바, 구아바 들어보셨죠? 네, 구아바. 열대 과일. 동남아에서나 들을 법한 네. 이런 나무들을 좀 심었고요. 그리고 또 그 유럽이나 호주에서 좀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올리브나 유칼립투스 이런 것들도 실험적으로 지금 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자기 발로 돌아다니질 못하니까 뭐 기후가 변할 때는 여기서 자랄 수 있는 작물을 우리가 막 바꿔서 계속 심어줘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좀 너무 인위적인 게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게 네. 그 식생들끼리의 생태계를 균형을 이루면서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또 교란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서로 또 곤충하고도 맞아야 되고, 네, 그쪽의 환경하고도 맞는 식물들을 조금씩 도입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무와 숲에서 식물만 자라는 게 아니라 네. 곤충이나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나 다 그 생태계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네. 어려운 얘기네요. 네. 가급적이면은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더워지면 열대작물 심으면 된다가 아니라. 네. 그러면 여기가 그냥 예쁜 정원이 아니라 하나의 식물 연구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산이정원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실험이 있을까요? 소개해주고 싶으신. 아, 네. 이곳이 원래는 그 남해와 서해가 만나는 그렇죠. 그 바다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매립을 한 임해 매립지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 염분이 있는 토양을 실험적으로 바꿔서 정원으로 만든 네, 그런 공간입니다. 솔라시도의 네. 이 산이정원이요. 네. 보통은 이 임해 매립지의 특성이 네. 짠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토양 성질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식물이 살기에는. 네. 그래서 여기에 염분도 상승하고 되게 건조하고 바람도 해풍이 불고 그리고 높은 지하 수위라던가 그리고 보통 원래 나무가 이식되어 오기 때문에 식물이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임해 매립지를 만들면서 네. 또 성공적으로 정원까지 만들어내는 네, 그런 또 대단한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또 극복하는 방법이 또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임해 매립지의 통양 조사를 해서요. 이 바닥에 부직포 같은 토목 섬유를 깔고 또 관을 또 심어서요. 염분이 올라오지 않게 차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식재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복토라고 해서 식재지를 두껍게 하면서 계량제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식물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든 다음에
또 염분에 좀 견디는 그런 수종들을 선택해서 심기도 합니다. 그렇죠. 곰솔 같은 거. 바닷가에 네. 잘 자라는 소나무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송 이런 거. 네네네. 그래서 혹시 그 뭐 새만금이나 광양제철소나 네. 이런 해남이나 이런 임의 매립지들이 다 식생의 생육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작용을 한 다음에 그곳에서 이렇게 식생을 옮겨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광양 같은 경우는 그 제철소 만드느라고 네. 그 간척한 그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해남의 솔라시도의 네. 산이 정원이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남쪽 지방이 계속 기온이 올라가면 어떤 식생대가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식물연구소. 네, 일종의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염해 매립지, 네. 바닷가에서 짠 물이 있는 땅에서 잘 자라는 식물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연구하는 곳이네요. 네네. 그래도 가서 구경할 때는 일단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특이한 네. 작물들이 많으면. 네.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으로 잘 갖고 노시기도 했고 네. 굉장히 유명한 또 미술 작품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곳에 가셔도 뭐 이번 여름 휴가 굉장히 즐겁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 해남 솔라시도의 산이정원 얘기였고요. 음악 한 곡을 듣고 또 아까 처음 나왔던 우리 그 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 보죠. 러브홀릭스가 부릅니다. 화분. 또 해남하면 호박고구마가 먼저 생각나는데 토양과 해풍 온도가 적절해서 맛나고 유명한가 봅니다. 짬내가 있어서 해풍이 있어서 더 맛있는 것들이 있겠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아까 말씀하셨던 임해 임해 매립지? 임해 매립지, 예, 염해 매립지, 임해 매립지 거기에서 더 잘 자라는 작물들이 또 있지는 않을까요? 맛있게 자라는 작물이? 제가 과일 수종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바닷바람을 받아야 되는 나무는 있어요. 무화과. 아, 무화과 우리 나무가요? 아시죠? 네. 예, 그거는 그 바다 지역에서 그 해풍을 맞아야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곳이 바로 해남과 붙어 있는 영암. 아, 영암 무화과가 네. 유명한. 네.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가 진짜 산이정원이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네. 열대 작물이나 또 네. 짠물을 먹어야 맛있는 것들이 뭐가 자랄까. 네. 안 먹어도 되니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산이 정원만 말씀드렸지만 네. 그쪽 솔라시도에 가시면 태양광 발전 단지도 있고 그리고 그 휴양할 수 있는 골프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네. 다들 한번 가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텐데 그 박사님은 안 그래도 지금 자석 창문 닦기 정원 박람회 다니시니까 이런 신기하고 다양한 장치나 원예 도구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오늘 보여주신 토양 온습도 센서도 네. 그렇고 이게 최근 박람회를 보면서 어떤 트렌드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아, 네. 그 사실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점점 친환경 제품들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했고요. 그 제가 요즘 좀 눈에 띄게 느낀 거는 스마트 기술들이 좀 많이 보였다는 점입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주신 이 뭐였죠? 토양 온습도 센서. 저는 외워야지. 토양 온습도 센서. 이것도 일종의 스마트 기술인가요? 사실 지금 제가 갖고 온 거는 네. 간이 이 그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스마트 기술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런 기술들이 스마트 기술화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사람의 손이 필요 없게끔 이렇게 센서를 달아놓고 얘가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자동으로 관수가 되게 하는 게 그런 어떤 자동화 시설들 아. 네, 그런 게 이제 스마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 기술의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했던 어떤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됐던 뭐 지능, 감성 이런 것들이 점점 기계화되고 심지어는 인간의 지능까지도 네, 기계에 담아질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각 장르가 융합되는 어떤 융합 신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할 때 우리가 알아서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처럼 그거를 제때 파악 못하는 사람들은 식물을 잘 못 기르기도 하고 적게 줘야 되는데 많이 줘서 죽이고 많이 줘야 되는데 잘 안 줘서 죽이고 그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스마트 정원이 되면 자동화가 되는 거네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디지털 기술만 있으면 다 스마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사실 그 디지털 기술을 스마트 기술로 바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이제 스마트 기술의 핵심은 네. 효율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는 데 있어서 단순히 뭐 수고는 덜어주고 에너지를 많이 쓰거나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비용, 시간, 에너지 이런 각종 모든 것들을 절감해 줄 수 있는 게 기술화되면 그게 스마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정원에서도 이런 그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스마트 기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좀 전에 문제에서 나왔던 이런 그 가정용 센서, 토양 온습도 센서. 토양 온습도 센서 이런 것들은 뭐 물이 부족한지 알려주지만 또 토양의 산도를 알려주기도 하거나 또는 또 비슷하게 다른 온도를 측정해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사실은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화분도 플라스틱 소재랑 똑같이 생긴 목재 소재의 화분들도 나옵니다. 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오. 생긴 건 정말 플라스틱처럼 똑같이 강도도 소리도 색깔도 플라스틱하고 똑같이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무라는 거죠. 네, 그런데 목재 소재로 만든 것입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도 사진이 나갑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똑같죠. 그냥 볼 때는 플라스틱 같은데 알고 네. 보면 소재가 목재라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스마트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이거는 공간의 효율화를 통해서 흙이 없이 물에서 양분을 넣어서 그다음에 인공광을 이용해서 자라게 하는 그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그런 시설이고요. 이런 것들이 스마트 네. 기술입니다. 이 스마트팜이 뭐가 더 장점일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뭐 홍수가 온다거나 가뭄이 온다거나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작물이 꾸준하게 나오는 게 장점일까요? 일종의 그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공간의 효율화. 네. 공장형으로 층층이 좁은 공간에서 일정한 사이즈의 일정한 그 규모, 일정한 양을 생산해낼 계속 수 있는. 생산해낸다. 네. 층층이 여러 층으로 네. 좁은 면적에 쭉 세워가지고 작물을 키울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스마트 기술이 정원에 접목이 된다면 앞으로 미래의 정원은 어떻게 바뀔까요? 산이정원 같은 곳이 미래의 정원의 한 모습일까요? 네. 아마 산이정원에도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모습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정원을 가꾸는 데 드는 비용과 에너지,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게 좀 기술적으로 향상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많은 기술들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아직 대중화는 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 주는 뭐 급수 장치라던가 토양 습도 센서 이런 것들이 측정기 연동해서 우리 그 일반 대중한테도 이런 기술들이 좀 보급이 될 수 있는 시대가 금방 올 것 같고요. 네. 식집사님들이 워낙 관심들이 많으셔서 네.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식물이 아프거나 이런 상담들도 지금은 식물병원이 생겨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네. 상담받고 하시는데 이제는 뭐 그 카메라나 CCTV를 통해서 출장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금방 올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 사진 찍어서 게시판에 올리면 답을 해주는 네. 식물병원. 네. 그것도 일종의 스마트 그렇죠. 기술이겠네요. 네. 최숙자님 오늘 2시간 30분 함께 할게요. 잘 들을게요 하고 문자 주셨는데요. 이런 식물에 관한 이야기가 막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대전 세종연구원 조경학 박사 서자유 박사님과 우리 여행 가볼 만한 정원부터 스마트 기술에 관한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덕분에 요즘 정원의 트렌드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